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하기. 자, 원문은 18번 목적 문제였었고요. 아주 젠틀하게, 선생님 요약문에서 이제 kindly라는 표현을 정중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젠틀하게, 배송이, 선반 배송이 지연됐군요. 알려주세요.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좀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to the customer service team. 그래서 이제 고객 서비스 팀에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면 to whom concerns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자, about a month ago 한 달쯤 전에 뭐 이렇게 특정 시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정확하죠. My wife and I, 내 아내와 내가 purchased a set of bookshelves. 이제 책장이라고 할게요. 책장 한 세트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From your store. 당신의 상점에서. 참고로 뭐 이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purchase는 이제 틀린 발음 purchase라고 해야 됩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자, I was truly excited. 난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자, 이것도 뭐 우리 문법 많이 했죠. 근데 이제 excited냐, exciting이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능수동의 대상을 보고, 여기서 이제 대상은 나죠. 내가 신나게 된 거니까 excited. I was exciting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신나게 하는 그런 맥락일 때 쓸 수 있는 건데, 맥락상 당연히 내가 신나게 된 거니까 excited. 이거죠. To find furniture. 자, 어떤 가구를 찾게 되어서요. 근데 그 가구가 어떤 가구냐면 하면서 이때 대시 뒤에 주어가 빠진 게 보이죠? 이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뭐 perfectly는 부사가 중간에 껴있는 거고 그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 어떤 가구를 찾게 된 거냐면 perfectly matched our new home.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우리 새 집에 완벽하게 matched 딱 들어맞는 그런 가구를 찾게 되어서 이때 to는 뭐뭐해서 그래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When I bought the bookshelves. 자, 그래서 내가 그 책장을 구매했을 때 the manager said. 자, 매니저가 말을 했는데요 하면서 자, 이 부분 문법적으로 it'll take 4 weeks 하면서 for delivery. 배달에는 4주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이때 이 take가 이렇게 it 다음에 take가 나오게 되면 이때 take는 뭔가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때 it은 딱히 뜻은 없고요. 됐죠? 그리고 좀 아주 예전 스타일 문제인데 화법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혹시나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따옴표를 찍게 되면 실제 매니저가 한 말을 그대로 써야 되죠. 그러면 실제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따옴표를 찍게 되면 여기 이제 manager said that 하면서 접속사가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사절로 뭐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한 말을 쓰게 되면 manager said 그다음에 컴마 찍고 it 그 다음 뭘 써야 될까요? It will take. 그때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It will take 4 weeks for delivery. 그렇죠. 배달에는 4주 정도가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매니저는 얘기했을 거라고요. 알겠죠? 뭐 이런 것도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Which was last weekend.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컴마 찍고 나오는 which는 소위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고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and it. 그런데 그것이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저 자리는 that은 안 된다는 거. 자, we had set our plans. 자, 우리가 이제 계획들을 좀 세웠었는데요. 약속을 좀 잡았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좋고요. To ensure 뭔가를 확실히 할. 뭐냐면 어떤 걸 확실히 하냐면 someone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나 아니면 아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would be available. 자, 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이용할 수 있게 하는 to receive the delivery. 그 배송을 받는 걸 좀 available, 가능하게 하는, 그걸 확실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약속,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나, however, no one came with the bookshelves. 누구도 그 선반을 가지고 오지 않았죠. That day, 그날. 빡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다 피해 보상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This delay, 되게 정중하게, 이 연기, 이 미룸은 has caused us considerable inconvenience. 우리에게 꽤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 초래했습니다. 이러면서, 네, 정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휘적인 거, 이 두 부분은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이 considerable 하게 되면 이건 꽤 상당한, 뭐가 좀 많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혼동 어휘로 언제나 영혼의 파트너가 있죠. considerate. 얘는 사려 깊은입니다. 이건 뭐 단순 암기예요.
able이 들어가서 considerable 하게 되면 이제 substantial 이란 표현과 유사하게 뭔가 꽤 많은, 상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까요? 이제 이게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substantial 하게 되면 꽤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뭐가 좀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 considerable. 근데 여기는 considerate 하게 되면 얘는 사려 깊은, 혼동어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야기했어요? 당연히 inconvenience, 불편함을 야기했죠. 이런 거 반영 문제도 내기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넣기 내기도 좋죠. this delay라는 저 지칭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 문제 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refore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두 문장에 명확한 목적이 드러났죠. 형광펜. 그러므로 Please provide a clear and specific delivery date. 그러니까 무슨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 내용 잘 보세요. 환불을 요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정중하게 명확한, 이때 이제 clear는 깨끗함보다는 명확한, 그리고 specific, 구체적인 배송 날짜를 알려주세요. 아우, 진짜 이렇게 정중하게, 이런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중하게 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We expect this issue. 자, 우리는 기대, 예상하는데, 자,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서 문법 하나 조심할 건, 투부정사에도 능수동이 있죠. 이 투부정사의 능수동은 여기 있는 이 this issue, 이 문제를 가지고 능수동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 해결하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니까 투부정사에도 이렇게 수동을 걸어줬죠. 그리고 이때 address가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promptly, 자, 즉각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So that, 그래서 we can reorganize our schedule, 우리의 계획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to receive the delivery, 그러한 이 배송을 받도록 without any confusion, 어떤 혼란도 없이. 그러니까 오로지 바라는 건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A customer, 어떠한 고객이 politely, 아주 정중하게 혹은 kindly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request a clear and prompt response. 자, 명확하면서도 즉각적인 응답, respond,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from the store, 그 상점으로부터. after a delayed bookshelf delivery, 이 연기된 이런 이 책장 배송이 cause significant inconvenience, significant, 꽤 상당한, 앞에 봤던 considerable, substantial, 다 유사한 단어죠. 꽤 상당한 그러한 불편함을 야기한 후에 언제 정확한 날짜를 보내주실 건가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뭐, 돈 내라! 환불해! 피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짧은 글이었지만 또 짧게 또 배울 수 있었네요. 자, 어휘 꼼꼼히 보시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가기. 자, 원문은 19번 신경 변화 문제였고요. 막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하다가 이 냄새는 하면서 이제 삼촌 집을, 오두막을 찾게 되었다. 뭐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Finding hope and safety. 자, 희망과 안정감을 찾기. After being lost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후에. 뭐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인 건 분사 구문이 살짝 하나 보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heading, 자, 내가 향하고 있었는데요. In the direction of a forest road. 자, 숲속 길에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첫 문장에 이제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왔네요. I knew,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그 숲속 길, 그 방향으로 나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데요. 여기 중간에 미리 좀 표시해놨는데, 여기 이제 별표 좀 달아놓고, 이 I knew 부분이 삽입절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문장에서 좀 편합니다. 이런 거 서술형 내기 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명사 다음에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 뭐 that이나 여기 이제 that이 언급이 돼 있죠. 뭐 which나 이 who와 같은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또 관계사절 안에 이 주어가 생각하기에, 뭐 이 주어가 말하기에 이런 의미를 가진 삽입절이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 보면
He's the teacher. 그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하면서 이거 삽입적인 거 눈에 들어오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뭐 여기다가 뭐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니면 I knew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알기에 can teach you well 너를 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야. 이건 내 생각이란 얘기죠. 여기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그러한 숲속길을 방향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삽입절 중간에 껴들어가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뭐 서술형, 어순배열 출제됐을 때 잘 잡을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But 그러나 almost as though someone has switched off all the light. 표현 좀 재밌네요. 자, as though는 뭐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는데 as if와 유사한 표현이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지금처럼 had pp가 나왔으니까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그건 아닌데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즉 거의 갑자기 누군가가 모든 전등을 껐던 것처럼 누가 갑자기 전등을 꺼요? 숲속 길을 걸어가는데 가정하는 거니까 had pp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 숲속에 전등을 다 꺼버렸던 것처럼 I was suddenly in a black forest. 나는 갑자기 어두운 숲속에 갑자기 있었어요. With no light of any kind. 어떠한 종류의 빛도 없이 갑자기 뭐야? 어디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 같은 거 갈 때 여러분 등산 가끔 하나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이제 고향이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고 또 반대로 조금만 가면 이제 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산 타고 놀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숲속에서의 시간이 특히 이제 오후쯤 되면 순식간에 해가 져버려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길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갑자기 뚝 하고 어둠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큰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쑥 하고 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나무들 사이로. 그래서 갑자기 어둠이 되니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늦게는 산 가는 거 아니에요. 오후부터라 가는 거 아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Feeling lost. 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제 설정은 약간 이렇게 의역을 했죠. I stumbled. 나는 막 구르고요. fell. 넘어지고요. 난리가 난 거죠. 됐죠? I tore my clothes. 이제 옷이 막 찢어지고요. And injured myself falling down a hill. 언덕을 갑자기 이제 구르면서 막 다치고요. 안 보이니까 발 헛디고 막 순식간이죠. 그리고 나뭇가지 이렇게 있는 거에 막 금방 긁히고요. 장난 아닙니다. 안 보여요. In desperation, 절망 속에서 I stop, 나는 멈춰서는 and lean, 잘 보세요. run 아니고 lean입니다. 기대다예요. Lean on me. 좀 너무 옛날 노래인가? 아시는 친구들 댓글. 자, lean on me. 넘어갈게요. 자, leaned against the tree. 나무에 이게 대고,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직은 바로 그때 아니네요. I have no idea.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지자님들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럴 때 I don't know, I have no idea, no clue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Beats me. 나를 막 이겨봐. 나 모르겠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I have no idea도 마찬가지고. Where I am now.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때 이제 where는 이제 의문문, 의문사, 의주동, 어순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나왔죠.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다. Will anyone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even notice 주목이라도 할까? That I'm gone. 내가 사라져 버렸다. 내가 가버렸다. 내가 없어졌다라는 걸 누가 주목이라도 할까? 누가 나 찾아주기라도 할까?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면서 자, 이번 또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의 그 삽입절과 함께 또 두 번째로 별표 가능성, 서술형 가능성이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it과 that 사이에 주어나 목적어를 보통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then하고 이 부사, 내지는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내지는 여기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면서 이 then을 강조하려고 it과 that 사이에 then을 앞으로 보낸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건 서술형 문제 내기도 좋고요. 여기다가 끼워 넣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나니까 위치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then. 그리고 참고로 then 뜻을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그때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죠? 바로 그때
a faint aroma. 어떤 희미한 어떤 향기가 우리 아로마 향기 그 아로마가 drifted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through the darkness 그 이 어둠 사이에서 the scent of cooking 갑자기 요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I stumbled toward it. 자, 내가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걸 향해 그 냄새를 향해 갔고요. Soon 곧 a faint yellowish light. 이제 희미한 노란색의 불빛이 glowed 반짝거린 거죠. Through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 이제 살았다. It was 그건 바로 Uncle Crow's cabin. 크롤 삼촌의 오두막이었고요. And I could see him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향해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Thankful beyond words. 자, 이 말을 넘어설 정도로 감사해 하면서 여기 뭐 as I was thankful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감사해 하면서 뭐 진짜 뭐 그냥 뭐 여러분들 숲속에서 이렇게 길 헤매 본 적 없죠?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다 딱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오두막을 찾거나 불빛을 찾거나 인적 사람이 보이거나 하면 이제 눈물 납니다. 그래서 말을 넘어설 정도의 감사함을 느끼며 I knew, 나는 알았는데요. I could finally ask for help.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ask는 묻다가 아니에요. ask for는 요청하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My hardship was over. 나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어휘가 하나 나오네요. hardship은 역경, 고난, 어려움인데 hardness는 경도, 단단함입니다. 물론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 모르죠.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굳이 얘기하면.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알겠죠? 왜냐면 hard가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hardness는 거기서 나온 단단함, 경도가 되는 거고 hard가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hardship은 역경, 고난. 알겠죠? 자, 전체 요약해 볼게요. Lost, 길을 잃고 and injured in a dark forest, 어두운 숲속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 the narrator, 이 화자는 regains hope. 자, 희망을 얻습니다. 다시 얻어요. Upon ing 하기는 뭐뭐 하자마자요. Upon finding his uncle's cabin, 삼촌의 오두막을 찾자마자. 그리고는 feels deep relief and gratitude. 아까 thankful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도 감사함이라는 뜻이죠.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어휘와 어법적인 요소, 뭐 강조문이라거나 관계사절, 삽입절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묻는 주장 문제였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나옵니다. 이 의료 현장, 뭐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의료, 여러분들 의사라고 생각할게요. 의사가 환자와의 직업적 경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자와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이 생각이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인데 이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요. 지금 하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환자와 의사가 친구처럼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 글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같은 의사 좋은 것 같지만 스리생에 나오는 뭐 그런 의사들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이제 이건 부문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나를 치료해줄 진짜 찐 전문가란 느낌은 어디서 받냐면 객관성, 냉정함 이런 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같이 이제 다 나았네.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와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어떤 어감 차이인지 알겠어요? 저기 수술 끝나고 나면 고기는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수술이 끝나고 나면 육류 섭취는 제한하셔야 됩니다. 어감 차이 알겠어요? 이런 프로페셔널 한 이런 느낌은 뭔가 객관적인 거, 좀 냉정한 거,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거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글이 이해가 쉬운데 이해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은 방금 그 부분 친구같이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선입견 속에서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됐을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When you're working in healthcare, 여러분이 의료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문장부터 계속 이제 같은 말입니다. 형광펜.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To develop a solid professional relationship. 견고한
전문가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환자들과.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도 두고 너무 주관적으로 감정이입하지 않고, 이해됐죠? 조금 굳이 얘기하면 주관적보다는 객관적, 친밀감보다는 냉정함.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욕을 하고 막 못되게 굴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이것도 형광펜. By establishing realistic self-boundaries. 자, 형성을 하는 건데, establishing. 현실적인,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인 거 말고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것에 의해, 스스로의 경계, 바운더리를 세운다. 다시 한번. 경계 없이 그냥 친구처럼 환자랑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격이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는 것에 의해 you can protect that relationship. 그 관계를 여러분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형광펜. 즉, i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한데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focus. 집중을 하는데 환자에게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환자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면서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막 환자 외적인 요소들, 그 병 외적인 요소들, 그게 아니라 환자 그 자체만 보라는 의미예요.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야, 너 고향이 어디야?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거 말고. 이해됐죠? 야, 너 고등학교 거기 나왔어? 나도 거기 나왔지. 와, 내 후배네. 이런 거 말고. 이제 이해됐죠? 너 어디 살아? 거기 살아. 나도 어렸을 때 거기 살았잖아. 이거 말고 이제 좀 알겠어요? 환자 그 자체. 어떻게 보면 환자의 그 정확하게는 그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When working with patients, 어떤 환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who are seen frequently, 빈번하게 보이는, 자, 환자가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보여지는, 자주 보여지는 환자가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내 입장, 의사 입장이에요. 의사 입장에서 자주 보여지는, 이해됐죠? 그런 환자와 일을 할 때는 It is easy. 이러기가 쉬워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To start to think of them as friends.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이 환자가 특히 막 병원에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었어. 환자는 뭐 장기 입원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뭐 또 내가 이 환자 어렸을 때부터 내지는 이 환자가 뭐 나와 뭐 상황이 비슷하거나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진짜 꼬꼬마 때 봤거나 친밀감이 막 생겨서 그러다 보면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글은. 알겠죠? With a friend,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친구와 함께면 you are likely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정보라는 게 어떤 거냐면 It's not appropriate with a patient.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기 어디 부끄러운 데가 어디가 아파. 뭐 예를 들어서 방구쟁이야 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 안 돼요. 자, 네가 방구쟁이야. 그냥 남의 한 100배 방구를 껴. 근데 그게 친구같이 지나는 의사한테는 오히려 말하기 힘들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저 오늘 또 방구 36번 꼈어요. 뭐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객관적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의사야. 선생님, 저 오늘 또 방구가 자주 나왔어요. 오늘 몇 번 끼셨습니까? 36번이요. 네, 36번. 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방구, 그래, 지난번, 그래, 치료받고, 그래, 괜찮아, 장은 좀 어때? 방구 36번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친할수록 이런 말 못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은 아마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친밀감 있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페이션, 이제 방금 얘기한 부분이에요. 환자들이 may feel, 아마도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They cannot share important health-related information. 방구 36번 낀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너무 친해. 막 TMI를 막 서로 주고받아서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이해됐죠? 뭐 초등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막 내 짝남이 누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 내 짝녀가 누구고 막 친구처럼 막. 그래서 서로 막 개인정보도 막 어느 정도 오픈하고 막 의사 선생님하고 막 인스타 막 뭐 TM이 아니라 DM. 인스타 안 하는 티네죠.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했어. 근데 이거 거기다 대고 막 붕 이거 안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들이 그 건강과 관련돼 있는 방구 몇 번까지 방구 얘기로 넘어가다 방구 얘기 계속하네요. 어쨌든 막 그냥 가볼게요. 자, 건강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You are their friend. 여기서 너는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 여러분은 그들의 친구니까요. 그리고 it'll be embracing. 그렇죠. 그게 좀 쪽팔리겠죠. To shar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문법 하나. 자, 그게 쪽팔리게 할 건데 여기서 능수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헷갈리던데 항상 선생님이 앞선 지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능수동은 대상을 보세요. 그럼 여기서 그 대상은 그것인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가주어, 진주어, 이시 받아주는 건 여기 투부정사입니다.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그게 지가 쪽팔려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람도 아닌데 지가 어떻게 쪽팔려져요.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쪽팔리게 하는 거죠. 나를, 환자를. 그래서 embracing 이 되죠. 오케이. set boundaries. 자, 이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경계선이.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계선은 이 글에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거리를 두는 거니까. Can also be thought of as professional boundaries. 그래서 이런 전문가적인 바운더리로 경계선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조가 조금 혹시 여기 be thought of as 나오면 괜히 어려워 보일까봐 굳이 이제 원래 문장을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줬어요. 원래 문장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ink of A as B 구조예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 경계선을 와, 저 의사 선생님 프로페셔널하다. 전문가적이다. 이해됐죠? 경계를 두는 걸,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걸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뽑고 동사를 be, pp로 바꿨는데 think of를 be thought of로 바꾸고 나서 나머지 as be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be thought of as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 of as 이렇게 나온 거 놀라지 마시라고 굳이 원래 문장 보여드렸어요. You need to treat patients. 그래서 환자들을 대우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형광펜. with respect, 존경과 존중과 그리고 keep the relationship professional. 그렇죠. keep, 유지하는데 그 관계를 전문적으로, 뭔가 전문가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boundary, 경계선을 두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be friendly to patient. 환자들에게 친근하게는 해야죠. 그런데 always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다시 한번 이 말 이해됐나요? 환자에게만 집중하라고요. 이 환자가 지금 무슨 짱남이 누구고 인스타에서 뭐 이번에 병이 낫고 나면은 어디를 가고 이런 거 말고. 알겠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Healthcare workers. 자, 건강 의료 관련된 근로자들, 뭐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들은 must maintain respectful,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존중하면서도 전문가적인 그런 경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환자들과. 그러면서 being friendly, 친근해야죠. 그러나 focused on patient,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need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데 뭔가 신뢰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환자들이 갑자기 막 말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의사라고 했는데 이제 지문 내용 끝났는데 혹시 조금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금융 전문가, 뭐 은행원과 상담을 한다고 떠올려 보세요. 근데 와가지고 에이 고객님 오셨어요. 오 하이파이브.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야 제가 고객님의 이 예금을 그냥 20% 정도 제가 늘려드릴게. 그냥 이게 아니라 고객님 네. 지금 목표가 이러시고, 지금 현재 수익 상태는 이러시군요. 그러면, 현재 국제 정세와,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증시의 20%, 미국 증시의 80% 정도 투자를 하면서 연수익률 20%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후자 쪽이 좀 더 믿음감이 있잖아. 그 얘기예요.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밑줄 의미 문제였었고요. 이제 미각의 그런 예민함이, reflect, 반영, 뭔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행동과 그 위에 우리의 건강에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밑줄 그어진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의 밑줄을 좀 그어놨었죠. 전체 요약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미각이 좀 덜 예민해서 그래서 이제 술을 양껏 마시다 보면 쉽게 알코올 의존증,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뭐 쓴 걸 잘 먹냐 못 먹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중에 영향을 받고 굉장히 납득이 됐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첫 한 세 문장 정도는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coat, 이제 이때 coat가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는 그 코트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cover, 덮다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fresh, wet, swab, swab은 이제 면봉 밑에 별표치가 나왔죠. in salt, 자 깨끗한 또 면봉이 신선하지는 않으니까 또 신선한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젖어 있는 면봉을 뭘로 딱 덮냐면 씌우냐면 소금으로 딱 적셔보세요. 그리고 gently, 부드럽게, 더 세게 말고 부드럽게 gently touch various spots on your tongue. 여러분 혀 위에 여러 지점들에 탁탁탁탁 혀 끝에, 가운데, 양옆에 한번 부드럽게 한번 닿아보세요. 그러면서 recording, 기록을 해보는데 where your taste seems strongest. 어디에 여러분의 이 미각이 가장 강해 보이는지. 혀 끝이냐, 가운데냐, 양옆이냐 이런 식으로. Then 그런 후에 gargle with water, 물로 이제 가글을 하고 to thoroughly,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through 아닙니다. 통하여 아니고요. thoroughly, 철저하게 clean your tongue, 여러분의 혀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물로 가글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use a swab, 자 다시 한번 면봉을 쓰는데 coat it with sugar on the same spots. 똑같은 그 지점 위에다가 이번에는 소금이 아니죠. 설탕으로 뒤덮여진 면봉을 쓰세요. 그리고는 record those results. 그 결과들.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엔 단맛에 대해서는 어떤 강도인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gargle again. 다시 한번 gargle 하고요. Then swab with the lemon juice. 이번엔 이제 레몬 주스로 한번 다시 한번 면봉 딱 찍고. After final gargle, try coffee. 자, 이번엔 마지막 gargle 한 후에 제일 쓴 커피를 한번 마셔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보세요. Compare, 자, 이 정도는 눈에 들어오죠? Compare A with B. Your reactions, 여러분의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With your friends,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Your taste pattern, 사실은 이게 포괄적인 주제문이죠. 여러분의 미각의 패턴들이 may reveal more than just taste preference. 단순히 맛에 대한 선호, 뭐 단맛 좋아한다, 쓴맛 좋아한다, 짠맛 좋아한다, 이 맛에 대한 선호 그 이상을 드러냅니다. 그게 뭔데요? 이제 연구를 하죠. 형광펜이 빠졌네요. 네, 이제 형광펜. Recent studies suggest links. 최근 연구는 어떤 연결고리를 suggest. 자, 이게 제안한다 이거보다는 sugges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제안한다의 뜻도 있지만 뭔가를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들을 보여줍니다. Between taster status and behavioral disorders.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을 본 사람들의 어떤 status, 상태. 여러분들 이제 미각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행동적인 어떤 장애, disorder, 이런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답니다. 한번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For example,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 non-taster,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보는 사람, 둔한 사람. 선생님이 사실, 좀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이거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 이제, 20살 때, 그때는 허구한 날, 첫날, 백날, 그냥,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어진간히 맛있으니까 내 입에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 거고요. 선생님도 웬만큼 다 잘 먹어요. 그럼 보면, 선생님처럼 둔한 사람들은 tend to have a higher incidence of alcoholism. 와우. 이때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알코올리즘,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술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언젠가 이 말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이 술이라는 건 사람의 이제 마음을 참 이렇게 즐겁게도 해주고, 슬플 때 위로도 해주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술을 안 마시길 바랍니다. 높은 확률로 술을 마시면 더 안 좋아지고요. 또, 이 사고를 또 치게 되거든요. 나처럼. 네. 네, 또 언젠가 또 강의 중에 언급할 일이 있을 건데, 선생님도 술 먹고 지금 막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강사 되고 나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 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어요. 오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시. 근데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이게 술 먹고 여친이랑 헤어져서 슬프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술은 즐겁고 행복한 날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꼭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 동방 예의주국인지 내가 아니면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술은 부모님과 또 마시는 영광을 부모님께 꼭 한번 드리기를.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의 그런 높은 발병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erhaps because 아마도 이 술이란 거 알코올이라고도 표현하지만 liquor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공항 간 친구들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술이 seems less bitter to them. 그들에게 좀 덜 써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선생님도 내 피가 술을 받아. 그러면서 마셨던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Conversely, 이거 은근히 놓치더라고요. 반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그러면 뭐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죠. 근데 conversely도 꽤 나옵니다. 몰랐던 친구도 알아두시고.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끼워 넣기 문제, 위치 문제 내기도 참 좋겠네요. super tasters, 그러니까 엄청나게 맛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번엔 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진짜 같은 음식점 가도 사장님 오늘 조미료 더 쓰셨네요. 뭐 이런 거, 이런 친구들을 may avoid nutritious but mildly bitter foods. 아마도 피할 건데 특히 이제 어릴 때 이 야채, 채소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 싫어!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채소 안에, 야채 안에 있는 그 약간의 쓴맛을 굉장히 미각적으로 예민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야채 안 먹는다고 뭐라고 혼내고 막 이렇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양가가 있지만 그러나 살짝, mildly, 아주 살짝 쓴 음식들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와 같은. 그래서 deprive A of B입니다. 이것도 A에게서 B를 빼앗다예요. 그들 스스로에게서. 그래서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을 아마도 depriving, 빼앗고 스스로 강탈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때 thus도 그래서니까 이런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이거 다 납득이 되네요. 자, so 그래서 하면서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졌었고 마지막 문장에서 접속사는 계속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글에 for example, 이 앞문장의 conversely, 마지막에 so까지 연결사들을 잘 봅시다. 자, 그래서 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aste, 이 맛이라는 게 is not nearly as glamorous as vision, hearing, or even touch. 그러니까 이제 glamorous, 엄청나게 강렬하고 눈에 반짝반짝 띄는 건 아니에요. 뭐 시력이나 청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촉감처럼 딱 시력 보면 얘 이렇겠다. 뭐 바로바로 눈에 띄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make sense, 이해가 됩니다. For you, 여러분이 to pay close attention to it, 그것에, 여기서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미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이제 이치에 맞다. 뭐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치에 맞아요. 여러분이 그 미각, 여기 있은 미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혀 위에서, 혀에서 화학이라는 건 could be destiny, 운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differences in taste sensitivity, 그러니까 우리 민감성이라는 거죠. 미각에 있어서 민감성의 그런 차이가, 어떤 사람은 되게 둔하니까 술 막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서 몸에 좋지만 조금 쓴 걸 못 참고 브로콜리 이런 거 안 먹다 보니까 정반대로 이번에 이제 영양적 불균형, 그래서 뭐 소화기관에 장애가 온다든지 뭔가 뭐 건강상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한 미각의 예민함의 차이가 어떤 개인의 식단의 행동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챗 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서 변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시다 보니까 요 부분들을 또 다시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또 바꿔서 출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본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Differences in sensitivity. 자, 이러한 맛의 민감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까 이제 밑줄 쳤던 부분에 대한 의미 부분을 이렇게 바꿔봤죠. Can influence behaviors and diet. 행동과, 이때 다이어트는 식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미각에 있어서의 그런 화학식들이, chemistry가 may significantly shape health and lifestyle choices. 이 건강과 그리고 이 우리 일상, 라이프스타일,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의 선택들을 형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맛 하나가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술과 관련된 얘기는 살짝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뭐 이게 고2 지문이니까
없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네, 혹시나 술을 마신 친구들은 20살 지나서 마시길 바라고 별로 좋은 거 없거든요. 네, 좋은 날, 기쁜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습관, 그리고 첫 술은 부모님과 함께 마시는 영광을 부모님께 꼭 드리시길.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22번 요지 문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간단해 보이는데 해석이 조금 까다로웠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요지 문제로 푸는 때는 쉽게 풀었을 거예요. 뭐 호기심이 최고야, 호기심으로 실험을 하는 거지인데 막상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까다로웠던. 그래서 이런 거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뭐 내신 대비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어 실력을 높이는 지문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의 가치, 그리고 이 과학 실험에서 호기심이 갖는 가치 한번 가봅시다. experiment. 자, 이 실험이라는 건 입증, testify, 증명하는데,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이 과학의 어떤 수용, 무지의 수용을 입증합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수능 스타일의 표현입니다. 쉬운 말 어렵게 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험을 한다는 건 증명, 입증하는 건데, 내가 과학의 무지, 내가 뭘 몰라, 나 이거 모르겠네, 모르니까 실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 무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다시 한번. 실험을 한다는 건 내가 아니까 실험해요, 모르니까 실험해요? 모르니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실험을 한다 이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분명하게도 the worst thing, 최악의 행동은요. 그다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삽입절 껴들어와 있는 거, 여기 동사 이렇게 눈에 들어오나요? 이 정도, 여기 that 정도 생략돼 있고, 최악의 것은, 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is to suppose, 이렇게 가정하는 건데, they know,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문법도 조심할 게 하나 나왔네요. What will happen in a given scenario,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Without bothering to check. Without bothering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어코, 귀찮게, bother가 이제 귀찮게 하다의 뜻인데, 기어코 점검해보지 않고, 굳이 점검해보지 않고, 이렇게 의역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귀찮게 점검해보지 않고,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내가 알아, 이거 알아, 안 해봐도 돼, 굳이 뭐하러 실험해, 이러니까 이러겠지 뭐, 이거 뭐 딱 보면 척이지 뭐, 그냥 이렇게 가정하는 것, 이게 최악이라고요. 말 참 어렵겠는데 그냥 실험 안 해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게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 문장 문법 조심해야 됩니다. 정답은 여기서 이제 what이 정답인데, 여기서 왔을래 됐을래 이렇게 출제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 what 고를 수 있겠어요? 물론 정답은 당연히 what입니다. 근데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은 they know that, they know what, 어때요? 뭔가 여러분 입에는 they know that이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니까. 뭐냐면 what that 판별을 항상 what의 조건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what의 조건 앞에 명사가 없고, 첫 번째 조건 만족했죠? 뒤에 주어나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뒤에 주어 빠져 있잖아요. 그럼 what 자리예요. 끝. 느낌상인지 they know that, that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서술형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여기 the word thing이 주어고, 여기 대시 생략된 채로 뒤에서 꾸며주고, 여기 동사 나오는 구조도 조심해야 되고, 알겠죠? 여러 가지로 포인트가 있었고요.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지가 좀 드러나는데요. 이 형광펜이 좀 빠졌네요. 안 빠졌네요. 네,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실험 철학의 등장이 주어 coincided. 자, 뭐와 동일하게 발생을 했는데, 자, coincide, 뭔가 일치하는 건데요. The liberation of curiosity. 자, 호기심의 자유로움. 자유롭게 호기심, 이게 뭘까? 실험해봐야지. 이게 뭘까?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As a valuable, 뭔가 좀 더 귀중한 것으로서, rather than a questionable attribute. 자, 이때 attribute 하게 되면 이게 명사로 속성이나 특징입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뭐와 함께 발생한 거냐면 호기심의 자유로움인데, 바로 뭐로써 굉장히 valuable, 귀중한 그런 특성이에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questionable, 뭔가 의문스러운, 그걸 왜 해?
이거 굳이 해봐야 돼? 1 더하기 1은 2지. 그럼 당연히 저 두 개 합치면 2개가 되겠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굳이 해봐야 되나? 하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호기심을 귀중한 속성 특징으로서 이해됐죠? 이런 호기심을 여기는 그런 자유로움과 함께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ttribute을 questionable과 여기 있는 valuable이 굉장히 꾸며주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게 attribute에서 accent가 저기 뒤쪽에 오고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attribute A to B에서 A를 B의 탓으로 하다. 뭐 이제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귀인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이 좀 어렵죠? A를 B의 탓으로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동사가 되거나 얘기했던 것처럼 accent를 앞에 둬서 attribute에서 명사로 쓰이게 되면 특징이나 속성이란 뜻이 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말 참 어렵게 했는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호기심을 굉장히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과 함께 이런 실험 철학이 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 우리 선생님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대충 뭉개고 번역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여기 the fact를 중심으로 사실 두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쪼개서 한 호흡씩 한 호흡씩 쪼개줄게요. 그럼 여기 이제 for all 이게 이제 또 이제 뭐 일부 문법 책에는 이제 수거라고 for that 해서 여기 이제 물론 결론적으로 이 뜻이에요. 뭐 이상한 게 오타가 났네요. although나 though나 혹은 even though 이런 뜻인데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외우기 전에 이때 for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for는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뭐 이런 정도로 보통 알고 있죠. 목적이나 보통 뭐 이유나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게 무엇에 비해서 뭔가 비교 대상. 근데 이거에 비해 이래. 그래서 양보 역접의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그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he 자, 다시 한번 예문 가볍게 한번 써볼게요. J로 한번 해볼까요? J looks young for his age. 뭐라는 거죠? 자, 좀 도와줘. 자, 갑시다. 제이쌤은 젊어 보여. 예문으로라도 이렇게. 늙은 거 아는데, 예문으로라도. 자, 제이쌤은 어려 보여. For his age. 그의 나이를 위해. 이상하죠? 그의 나이에 비해. 그럼 이게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느낌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for all that 하게 되면 이때 돼서 이제 접속사고요. 그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모든 것들이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for all that을 although나 though로 보는 겁니다. 혹은 even though로.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해설지에서. 이제 좀 이해됐나요? 그럼 다시. 그래서 for에는 이렇게 비교 혹은 뭔가 양보, 역접, 대조의 느낌도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의 세계가 이렇게 깊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좋은 예문과 함께. 자, 다시. 그래서 모르겠어요. 밤늦게 촬영하니까 선생님 잠깐 목 좀 축일게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밤 12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니 나? 자, 계속 갑시다. 자, 비록 저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에 비해 어떤 실험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의 실험 과학이 is often assumed 종종 이렇게 가정되어져요. assumed to be supported 이렇게 뒷받침된다고. 자, 뭐에 의해? via philosophical framework 철학적 틀과 말 참 어렵겠는데 일단 보세요. 어떤 승인되어진 methodology 이게 방법론인데 즉 말 참 어렵겠는데 이 말이에요. state 명시해 네가 명확하게 말을 해. your hypothesis 너의 가설에 대해서. 그런 다음 그걸 점검해봐. 다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A가 B니까 C일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철학적 틀이나 승인된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앞뒤 좌우 논리적인 근거들을 다 따져가면서 가설을 언급을 한 후에 state
그런 다음 그걸 점검해 보라라는 이러한 철학적 틀에 의해 뒷받침된다. 말 참 어렵겠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궁금하다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실험이라는 게 이론적, 논리적, 이성적 판단을 충분히 거쳐서 너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 점검한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여기였던 거예요. The fact, 사실은. 그럼 사실 두 문장이고 눈에 들어오죠? 이 과학 철학자인 해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이 부분 이제 형광펜 칩시다. 이게 핵심이죠. One can conduct an experiment. 어떤 한 사람은 실험을 행할 수 있는데 simply, 단순히 out of curiosity. 이게 우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해석했는데 잘 안 됐지만 이 부분 보고 정답 골랐던 거죠. 네, 문제 풀 때는 잘했는데 이번 게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자고요. 호기심으로부터 실험을 할 수도 있다. To see what happened.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아이 궁금해. 이렇게. 무슨 가설 엄청난 거 안 세고 그냥 호기심에서 실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얘기예요. 됐죠? 좀 까다로웠죠? Indeed, 정말로 in the view of Charles Darwin's son, 찰스 다윈 선생님의 아들인 천문학자였던 이 조지 다윈.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찰스 다윈의 아들이 천문학자를 했다는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의 관점에서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한 번씩은 형광펜. One should do a completely crazy experiment. 미친 실험을 해야 한다. even if 비록 it is most likely to prove fruitless. 쓸모없어 보이는, 과실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쓸모없다라는 걸 입증이 되고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네요. 이런 실험을 왜 해? 해보라고. 그래야 과학이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도 형광펜. You never know. 결코 알 수가 없죠. Until you try. 여러분이 시도해보기 그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not until 구문을 활용해서 보통 이제 never until이란 말은 안 쓰니까 원문은 이제 never로 나왔는데 not until로 앞으로 보내서 도치 구문으로 바꾸면 not until you try. 네가 시도해보기 그 직전까지는 시도해본 후에야. 이번엔 until이 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ot until이니까 뭐만 후에야. 반의어로 번역해서 여러분이 실험해본 후에야, 시도해본 후에야 do you know인데 이렇게 부정어구가 튀어나왔으니까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두 주어 동사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도치도 시킬 수 있죠. Do you know? 여러분은 알게 된다. 해봐라. 뭐 그냥 굳이 가설 이런 거 안 세워도 돼. 해봐. 그래야 알지. 이 얘기예요. 끝.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Science, 과학은 advances, 진보합니다. By embracing curiosity and uncertainty. 호기심이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valuing even 가치 있게 여기는데 심지어 겉보기에는 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실험들을 as essential steps, 필수적인 그런 단계들로 value,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Toward discovery, 뭔가 발견을 향한, 그리고 deeper understanding,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이렇게요. 자, 이제 지문 내용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공부도 그래요. 일단 하세요.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 고민과 걱정이 많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또 이 강의를 고2 친구들이 많이 들을 거고, 특히나 10월 만약에 이 시점에 강의를 듣는다면 입시적으로 좀 불안한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2학년 2학기면 맞아요. 수시, 정시 뭐 이런 가늠에서 특히 이제 내신이 부족한 내신 그나마 나오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대다수 친구들이 내신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1등급은 한정적인데 1등급 이하 친구들은 다 불안하지 뭐. 고민이 많을 거고 입시적인 전략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이것저것 너무 제시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야? 사실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고민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내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자,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뭘 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무슨 공부법 찾고 입시 무슨 전략. 물론 선생님 입시 전략 어진간한 건 여러분보다 또 짬밥이 있으니까 알죠. 근데 늘 결론은 하나예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막 고민하고 있을 그 시간에 이 강의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했어. 너 잘했다.
너무 뭐 약간 이제 큰 틀은 잡아야 되겠지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 문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문장.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네가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고민할 시간에 해라.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저 원문 23번 주제 문제였는데 어려웠죠? 특히 이제 선생님처럼 약간 이제 문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도 조금 아인슈타인 선생님 잠깐 나왔다가 뉴턴 선생님 나왔다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별건 없고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죠. 더 나은 설명, 어떤 현상에 대해서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 과학의 이론이 진보, 발전한다. 주제는 사실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번역해주면서 글에 안 나온 얘기까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줄게요. 또 주제는 첫 문장 아주 깔끔합니다. 형 쫙 쳐주세요. 이게 주제죠. 형 한번 가볼게요. We can discard, 버리거나 or replace, 대체할 수 있습니다. A scientific theory, 과학적 이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뉴턴경의 중력의 이론이 있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중력의 이론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배경 설명 먼저 주고 출발할까요? 오히려 편하게. 자, 보세요. 뉴턴 선생님께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힘,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그 힘, 그걸 이제 gravity,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고 당대의 천재로서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19세기쯤 되니까 뉴턴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그러니까 뉴턴 선생님 특히 이제 빛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제 점점 천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 막 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걸 다시 한번 잘 설명해낸 게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뉴턴경의 이론이 틀렸다! 이거보다는 뉴턴경의 이론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다른 설명들은 맞았지만 예를 들어서 빛이 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했단 말이죠. 특히 시공간의 개념을 뉴턴경은 따로 봤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시공간을 하나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마치 저기 큰 천에다가 질량이 무거운 물체를 넣을수록 공간이 밑에 천이 윙 하고 휘어져 버리죠. 그럼 그 옆에 있던 빛을 보면 그 빛이 도르르 하고 뭔가 곡선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겠죠. 무거운 물체가 천에 놓여져 있으면 그 천에 있던 공이 이렇게 굴러가 버리는 것처럼, 밑으로 굴러가 버리는 것처럼,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기존의 이론을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알겠죠? 자, 내용을 머리 설명을 했고요.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과학적 이론을 우리는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데 오직 이렇게 했을 때만, 자,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거 좀 이따 얘기 좀 할게요. Only if we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the evidence. 자,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갖게 됐을 때만, 오직 어떤 그 증거를 설명할 that support it, 그걸 뒷받침하는 새로운 현상,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뉴턴경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시공간은 이어져 있구나, 질량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빛도 휘어질 수 있구나,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가질 때만, only 그럴 때만 우리가 기존의 이론을 기존의 과학적 이론이라고 볼게요. 이걸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됐나요? 자, 문법적인 거 하나. 오늘 이런 패턴이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only if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only if는 부정어구로 이제 원어민들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이, 우리가 앞선 질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은 의문문 어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can we discard or replac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렇게 이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은 해두세요. 말의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지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only, 우리 only도 부정어구 취급받고 이런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될 수 있구나, 알아두면 됐죠.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The theories of Newton and Einstein. 뉴턴경의 이론과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offer great examples. 자, 위대한, 아주 좋은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A vast body of evidence. 자, 방대한 양의 증거가, 참고로 증거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항상 단수 취급해요. 증거가 support, 뒷받침하는데 뉴턴경의 그런 어떤 이 중력 이론에 대해서 뒷받침을 합니다. 자, 그러나
굉장히 방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뉴턴경의 이제 이론들이 맞아요. 자, 그러나 by the late 19th century, 이제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 시간 즈음 이런 거예요. 19세기 말 즈음, scientists, 과학자들이 had begun to discover cases, 어떠한 경우들,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하면서 웨어리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이유는 좀 이따, 왜 웨어리 왔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줄게요. 어떤 사례들이냐면 its predictions, 여기서 it는 이제 이 뉴턴경의 기존의 중력 이론입니다. 그 중력 이론의 예측들이 did not perfectly match, 명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 관측한 것들과.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빛은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저쪽을 갔더니 갑자기 뭐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제3의 행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서 빛이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론까지 나올 정도로 알겠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경의 이론으로는 그 예측으로는 뉴턴경의 그 예측, 이론에 대한 예측으로는 실제 관측한 것들과 완벽하게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인 거죠. 자, 문법 하나. 이 상황들, 어떤 사례들이라는 이 명사 다음에 관계부사 where이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딱딱하게 관계부사 where은 뒤에 장소, 앞에 장소가 나올 때 이제 쓴다라고 알고 있었던 친구들, 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실제 원어민들은요, 이 A라는 문장과 이 B라는 문장을 더할 때 편하게, 정말 특별히 장소도 아닌데, where로 정말 많이 연결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장소여서 무슨 where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A라는 문장과 이 B라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냥 B로 where로 이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실제 구어체에서도 보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These discrepancies,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것도 좀 이따 이 뒷부분에서 이제 어법 설명할 게 또 있네요. 이 only for와 함께. Well explained, 잘 설명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칭 정보들, these discrepancies, 이러한 차이점들이라는 지칭 정보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것의 예측, 우리 뉴턴경의 예측과 실제 관측한 것들 사이에 딱 매치가 되지 않았던 이 차이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잘 설명이 됩니다. 오직 뭐 할 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developed hi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그들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이걸 개발했을 때 바로 그때 이 차이점들이 잘 설명됐죠. 그런데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럼 comma which는 그런데 그것은 and it 정도로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 관찰들과 잘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공간은 서로 이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은, 그래서 질량이 무거울수록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빛 또한 휘어지게 된다더라. 그래서 뭐 블랙홀과 같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도 앞서 only if에서처럼 only when을 앞으로 이렇게 툭 하고 보내게 되면 또 only가 부정어구 취급받으니까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는데 이번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were these discrepancies explaine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원래 여기 수동태였던 거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니까 were these discrepancies explained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도치도 시킬 수 있다는 거. Still,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정법도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still이 이렇게 접속 부사로 쓰일 때는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친구도 알아두세요. The many successes of Newton's theory. 자, 분명히 어떤 이제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은 기존의 뉴턴경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이론의 엄청난 성공들은 could not be ignored, 무시되어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냐? 그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상당수 부분은 뉴턴경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얘가 이해됐죠? 분명히 많은 성공들이 무시되어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이론은 would not have gained acceptance,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저기 문법 조심하시고요. 좀 이따 가정법 해석 먼저 할게요. 만약 그것,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se successes equally well, 기존에
뉴턴경의 이 이론들을 설명했던 그 성공들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가정법입니다. 이제 또 이 강의 선생님 또 처음 보거나, 네, 선생님 가정법 강의를 들었는데 가물가물하거나 한 친구들, 네, 가정법은 문법적으로는 딱 네 글자. 시제 일치만 떠올리시면 돼요. 무슨 현재 사실을 봤는데 과거 사실을 봤는데 그건 잠깐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if 절에 과거가 붙어 있으면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오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점점 못행 요거고요. if 절에 had pp가 붙어 있으면 뒤에 여기 그대로 시제 맞춰서 조동사 과거에 원래는 had pp 써야 되는데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써서 have pp가 되는 거고, 얘가 했다면 했었을 텐데 점점 못했성 이거예요. 끝.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제 if절이 뒤에 와 있는 것 뿐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if절에 had pp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나와 있는 겁니다. 끝. 요 두 개 시제만 맞춰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가정법을 굳이 가정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요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문장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이론이 gained acceptance. 자, 뭔가 수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들의 성공들, 즉 기존의 뉴턴경의 어떤 이 자연현상들, 이 중력에 대한 설명들을 똑같이 잘 설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걸요? 만약 잘 설명하지 못했더라면, 근데 잘 설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죠? 끝.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이어받아서 it did. 그래서 잘 해냈고요. 설명을 잘 했고요. That is why.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또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은 잘 설명을 했고 explained를 이제 did로 대동사로 받은 거예요. That is why는 그냥 그래서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ew A as B 구조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을,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broader, 더 폭넓은,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더 좁냐, narrower, 더 좁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당연히 더 폭넓은 이론으로 여기는 겁니다. 중력에 대한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을 뉴턴경의 이론보다. 그러니까 뉴턴경의 이론이 요만큼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일부 왜곡 현상이나 빛이 휘어지는 거나 몇 가지 설명들을 못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뉴턴경의 이론도 설명하면서 뉴턴경의 이론이 차마 설명 못했던 나머지 이론들까지 다 설명하는, 이게 더 포괄적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이걸 마지막 문장에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Some scientists today,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are seeking a theory of gravity, 또한 어떤 중력 이론을 찾고 있죠. will go beyond Einstein,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을 넘어설. 그러면 이론을 넘어서려면 더 어떻게 돼요? 더 폭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끼워 넣기 문제로 내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마지막 문장, if any,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자, 만약 어떤 새로운 이론이 어떤 새로운 수용, 받아들임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it will have to match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의 모든 성공들과 다 맞아 떨어져야 돼. 막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어떤 무언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As well as work in new realm. 새로운 영역에서 이때 work, 잘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이론으로는 효과가 없는, 작동하지 않는, 이거 work가 또 반복되는 말이니까 생각도 있겠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나타나서,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거 있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타임머신은 불가능해. 자, 이 설명은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몰라요. 선생님 이제 문과니까 막 던져보는 거예요. 더 폭넓은 무언가, 새로운 영역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은 설명하면서 더 폭넓게. 알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realm, 영역들에 대해서는 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좀 내용이 까다로웠던 친구들은 이제 좀 반복해 보시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 발전은 occurs, 발생하는데 when new theories,
새로운 이론이 explain existing evidence인데 existing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기존의라고 번역하세요. 존재하는이 아니라 기존의 증거들을 더 잘 설명해 줄 때요. 여기까지. 여기 better까지. 그리고 extend, expand, understanding 그 이해의 영역을 넓혀 나갈 때 beyond previous models 이전의 어떤 모델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기존의 이론이었던 뉴턴경의 이론들을 넘어서서 설명을 할 때 마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요. 주제는 첫 문장이었는데 문법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꽈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들 가정법도 있었고요. 뭐 도치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변형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위치 문제도 가능하고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복습 열심히 하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고요. 뉴로빅 휴식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온 예로 들면 갑자기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쓰고 이런 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다. 안 하던 동작, 안 하던 신체 부위도 막 쓰고. 그래서 뭐 요가 동작도 어떻게 보면 뉴로빅 휴식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안 하던 자세로 막 안 쓰던 근육 쓰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요. 한번 가볼게요.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Pausing in the middle of a busy day. 아주 바쁜 하루 중에서 갑자기 pausing, 멈추는 걸, 잠시 멈춤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 taking a moment, 잠시 시간을 좀 내가지고요. To refresh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refresh 하고요. Recharge your energy, 여러분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This power of a midday break. 자, 이러한 하루 중 중간의 휴식의 힘은요, is often, 이런 거 이제 어휘 조심해야 되겠죠?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효과 되게 큰데,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루틴으로부터 break away, 깨부시고 벗어나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오른손으로만 글을 쓰다가 아니야 왼손, 양치질 오른손으로 하다가 아니야 왼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갑자기 물구나무를 쓴다거나 막 던져보는 거예요. 자, 특히나 especially with activities, 어떤 활동들과 함께. 근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designed to stimulate your brain,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도록 설계가 된 이런 행동들과 함께하는, 특히나 그럴 때요. 그럴 때 you prevent cognitive tiredness, 여러분의 인지적 피곤함을 예방하고요.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럼 뇌가 지친대요. 왼손도 쓰고 갑자기 물구나무도 쓰고 가부좌도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도 한번 해보고. 이해됐죠? 그래서 enhance productivity, 자,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For the rest of the day, 하루 중 남는 시간 동안. 자, the rest 그러면 나머지죠. 좋아요. 그러니까 뉴로빅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Neurobic exercises, 이 뉴로빅 운동이라는 건, 즉 단순하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이 뉴로빅 운동은요, are perfect for such breaks, 그러한 휴식에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문인데 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이어서. 즉, 봅시다. They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 여러분의 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타겟팅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은 이제 뇌입니다. 그 뇌가 azure, 날렵하게 하고요. azure, 민첩하고요. alert, 기민하도록 유지해줍니다. 안 쓰던 부분 쓰게 하니까, 다양한 부분들 쓰게 하니까. 계속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라 왼손 쓰고요. 좌뇌, 우뇌, 왔다 갔다. 이해됐죠? 실제로 눈 감고 눈알 굴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명상 잘 안 하실 텐데, 선생님도 이제 명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잠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생각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잘한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가볍게,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학교 정도, 가볍게, 아주 가볍게 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뭐 여러 가지로 다 뉴로빅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se exercises, 자, 이런 운동들은 create a mental oasis.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참고로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오아시스인데 이 오아시스가 2025년 10월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촬영 때문에 못 갔는데 정말 두고두고 한이 되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refresh, 한국식 발음입니다. 그냥 오아시스 편의상 이렇게 들어두세요.
refreshes. 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prepares you.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거죠. for the afternoon's challenges. 이제 challenge는 도전이 틀린 건 아닌데 어려움, 역경, 고난이라는 명사의 뜻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게 되면 뭐 이의 제기한다거나 뭔가 맞서다거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도전이 틀린 건 아닌데 도전은 오히려 후순위로 번역하기를. 알겠죠? 여기서도 이제 역경 어려움이죠. 오후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신적 휴식처, oasis를 만들어주는 거죠. The strategic pause, 이런 전략적인 어떤 휴식은요, pause, 잠깐 멈춤은 not just a break인데요. 이제 요런 게 여러분들 이제 어휘적인 건데 not just 그 다음에 semicolon 이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뭐냐면 이렇게 써주면 알겠죠. Not only A but also B. 이건 정말 여러분 영어 수거 중에 거의 가장 먼저 외운 수거들 한 10개 중에 하나 아닌가요? 중학교 때부터 생각해보면 A뿐만 아니라 B도. 그죠? 근데 이걸 너무 초반에 어렸을 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화석처럼 너무 굳어 있더라고요. 근데 only와 유사한 뜻을 가진 책에 나온 것처럼 뭐 just나 뭐 merely나 뭐 simply나 이런 말들로 얼마든지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단지 휴식일 뿐만 아니라, 알겠죠? 그 다음에 2단계. 여기 있는 but을 대신해서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콜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여기 세미콜론이 그러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예. 이번 게 하나 건졌네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휴식이라는 게 단지 휴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그 전략적 휴식이 boost your cognitive capabilities. 여러분의 인지적 능력도 향상시켜주는 거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ensuring 확실하게 해주는데 your mind 뭘 확실하게 해주면 ensuring 다음에 that 정도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remain sharp and focused. 좀 더 예민하고 기민하고 앞에 나왔던 alert하게 해주고 agile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focus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이제 안 쓰던 손 쓰는 게 나오는데 봅시다. 이분 심지어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심지어 아주 짧게 이 실험해 보는 거, 이 뉴로빅 운동으로 함께 실험해 보는 것이 can work wonders. 정말 놀라움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For your cognitive state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인지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잠깐만 좀 해봐도 막 왼손 쓰고 갑자기 눈알 굴리고 명상 하고 갑자기 물구나무 쓰고 막 요가 자세하고 막 다리를 막 꽈고 막 비틀고 막 골반 틀고 막 이해됐죠? 이런 잠깐의 뉴로빅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여긴 가볍게 안 쓰던 쓴 쓰라고 나왔죠.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그러니까 지배적이지 않은 손, 대부분은 이제 왼손이죠. 반대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될 거고요. 지배적이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시작하세요. For routine, 어떤 루틴들에 대해서, routine task, 루틴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like writing or eating.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왼손으로 먹는 거야. 갑자기 글을 왼손으로 쓰는 거야. 판서를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뭐야? J라고 썼는데 왜 엉망진창? Neurobic exercise. 넘어갈게요. 진짜. 더 놀라운 건 카메라 켜지기 전에 가볍게 왼손으로 써봐서 아까 써줄 때는 잘 썼는데 아까는 이렇게 썼구나. 넘어갈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야 진짜 이놈의 강의는. 자, this simple switch. 자, 이러한 단순한 스위치 바꿈이 오른손 쓰다가 왼손 쓰는 이 바꿈이 challenges, 이때 challenge가 동사로 쓰였네요. Your brain.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에 뭔가 도전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뇌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맞서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activating pathways. 어떤 경로들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activating. 뭔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로들이냐면 aren't typically engaged. engaged가 관여되는 건데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관여되어 있지 않던. 갑자기 왼손 쓰면 뭔가 우뇌가 자극이 될 테니까. 그리고 prompting greater flexibility in thinking. 사고에 있어서 더 큰 유연함을 증진시킬 겁니다. 아주 좋네요. 알겠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Taking short neurobic breaks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이 짧은 뉴로빅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refreshes the brain, 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요. enhances focus and flexibility, 집중력이나 아니면 어떤 유연함을 향상시켜 줄 거고, significantly, 엄청날 정도로 boost overall cognitive performance, 전반적인 인지적 수행 능력도 boost,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선생님 아까 웃으면서 뭐 왼손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점심시간 활용하는 걸 되게 권장 많이 합니다. 뭐 점심시간에 한숨 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가볍게 산책해보는 거, 그리고 명상해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아주 가볍게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뛰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햇빛도 좀 받으시고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9번 어법 문제였었는데요. 잘 글을 끌고 가다가 너무 약간 순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연변이라고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첫 번째 돌연변이, 두 번째 돌연변이, 세 번째 돌연변이, 그러니까 좀 뭔 말인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기해 줄 건데, 일단 먼저 아주 간단하게 뭐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진화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너무 상식적입니다. 아주 짧게 이해 좀 시켜줄게요. 자, 우리 락토스라는 이제 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모유를 먹으니까 보통 어릴 때는 락토스가 필요하지만, 사실 성인이 돼서는 이제 과거 원시인 기준으로 호모사피엔스 시절에 물론 지금도 호모사피엔스죠. 자, 어찌됐건 락토스가 막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 개체에 의해서 락토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생겼으니까 먹을 게 넓어지는 거죠. 원래 어른 돼서는 우유를 못 마셨는데 우유 먹으면 다 설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락토스가 내 몸에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들은 훨씬 더 생존이 유리해지겠죠. 쉽게 말하면 다른 염소젖도 먹을 수 있고 소젖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럼 생존이 유리해지니까 그게 훨씬 더 유전자 복제가, 즉 내가 후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살아남았을 테니까. 이해됐죠? 자, 근데 두 번째 돌연변이라는 건 생존에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쌍꺼풀이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원시 사회를 떠올려 보면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와 없는 유전자,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보고요. 쌍꺼풀이 생긴 게 뭐 돌연변이라고 해봅시다. 쌍꺼풀은 생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글쎄요, 문득 딱 떠올라서는 뭐 별거 없는데요. 그럼 이건 진짜 그냥 랜덤인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소화 못하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평생 풀떼기만 먹어야 돼. 이 친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돌연변이가 생긴 어떤 유전자, 우리 조상님 아니겠죠. 어떤 돌아가신 어떤 조상님은, 네, 그분 대해서 대가 끊겼겠죠. 그러면 돌연변이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겠죠. 생존에 불리하니까. 끝! 그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이죠. 근데 그 말을 어렵게 쓴 거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지칭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내용 먼저 할게요. When a cell divides, 자, 세포가 분열할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저 문과인데요 이러지 말고 세포 분열을 중학교 때 배워요. The genome, 그리고 참고로, 이걸 게놈이라고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부르는데, 게놈, 언론에서 계속 게놈이라고 그러죠. 발음도 좀 이상해. 무슨 욕 같아. 게놈. 지놈입니다. 그럼 독일은 게르만이 아니고, 게르만족의 이동 아니고, German, 우리 다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제발, 지놈이라고 좀 제대로 발음 좀 해주세요. 이 딸의 세포의 어떤 유전자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포가 있고 그게 분열되면 딸 세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유전자들이 꼭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혹은 모세포의 그 유전자와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제 여기 이번 지문이 원문이 어법이었기 때문에 또 어법 내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거나 다른 뒤에서 수식해주는 말이 올 때는 대명사를 원래 단수면 it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it 쓰지 않고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후치 수식 대명사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식해주는 말이 있을 때는 대명사 it 안 씁니다. 알겠죠? 자, 꼭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모세포로부터 분열이 된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모세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즉 돌연변이가 생길 때가 가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젖당 우유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유까지는 알 수 없죠. 몇 가지 염기 서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On rare occasions, 아주 드문 경우에 the error, 그 실수가, 즉 그 돌연변이가
may represent a change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More probably, 뭐 또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it will cause no significant differences. 엄청난 차이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죠. In the cell's prospects. 이 세포의 전망, 향후 얘가 이제 이 세포가 더 살 수 있냐 없냐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갑자기 락토스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우유를 더 잘 분해할 수 있게 만들면 내 생존에 유리해지겠죠. 먹을 게 많아지니까. 또 다시 한번 쌍꺼풀이 생기는 유전자는 딱히 생존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 뭐 그런 거죠. But in some cases, 어떤 일부 경우에는 the error, 그 실수,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will cause serious damage,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by disrupting, 뭔가 붕괴시키는 거고 방해하는 건데 the coding sequence, 어떤 이제 염기 서열의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코딩 순서가 있는데 이 핵심 되는 단백질 순서에 있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나 어떤 지방 그러니까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를 내 몸에 안 줘버린 거예요. 염기 서열이 뭔가 뒤바뀌어가지고 이게 세 번째 경우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changes 어떤 변화 뭐 유전제 돌연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Due to mistake of the first time 이 첫 번째 타입 이제 첫 번째 타입 앞에 얘기했던 좋은 쪽으로 변한 그거 이제 좀 알겠죠. 좋은 쪽으로 실수 때문에 좋은 쪽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락토스가 생겼어. 이제 우유 더 잘 분해할 수 있어. 이런 변화가 tend to be perpetuated 밑에 별표 치고 이제 영속화돼 있다. 별표 치고 나왔는데 외워두세요. 네, 고3 모의고사에서도 그냥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는 거 권장합니다. 좀 영속화될 수 있죠. 계속 복제될 수 있다고요. 말 참 어렵겠네요. 아니 내가 좀 오래 더 살아남는데 유리하게 됐고 그럼 당연히 내 후손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the altered cell 이 바뀌어진 이 세포가 갑자기 이제 유전자 변이가 돼가지고 락토스가 생겼어. 이제 우유를 분해할 수 있어. 이 세포가 has an increased likelihood 은근히 모르던데 likelihood도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번식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손을 갖게 될 그런 더 증가된 가능성을 갖게 되니까요. 말 참 어렵겠지만 쉬운 말이죠. 생존이 유리하게 되니까 이해됐죠? Changes due to mistake of the second time. Neutral changes. 그러니까 이런 변화인데 뭐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두 번째 타입. 아까 봤던 그냥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neutral 중립적인 변화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쌍꺼풀이 생기는 거. 쌍꺼풀이 생존에 뭐 어떤 딱히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뭐 쌍꺼풀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변화는 may be perpetuated 아마도 영속화 될 수도 있고 즉 내가 생존이 돼서 또 다른 후손이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몰라. 이건 그냥 진짜 중립이에요. It is a matter of chance. 이때 chance가 우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건 우연의 문제인 겁니다. 가능성 뭐 이런 영역이에요. whether 뭐인지 아닌지 그 변화된 유전자 세포가 or its cousins 그 사촌 세포가 will succeed 성공하고 살아남을지 이럴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건 순전히 우연의 영역이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사례 마지막. but 그러나 changes 어떤 변화들인데 cause serious damage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변화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를 소화 못해. 인생은 고기서 고기인데 네? 모르겠어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변화들은 lead nowhere 어디도 못 가요. 왜? 난 고기 못 먹고 풀떼기만 먹다가 그냥 내 대에서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즉 the cell that suffered them 이러한 이 변이를 그러한 변화 있다면 그 변화들 갑자기 이제 고기 소화 못 시키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세포는 dies 죽어버리고요. leaving no pregnancy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pregnancy 그래서 progeny 어떤 후손도 남기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실제 이제 어법 문제가 또 이 문장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되게 쉬운 말 어렵게 괜히 써놓은 거예요. 즉, through endless repetition of this cycle of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organisms evolve. 즉, through 뭘 통해서 끝없는 반복, 이 순환의 반복, 뭐의 순환? 뮤테이션, 돌연변이와 그리고 자연선택.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돌연변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다시 한번 내 생존에 유리한 쪽의 돌연변이, 중립적인 돌연변이, 내 생존에 불리한 돌연변이, 그리고 자연선택. 내 생존에 유리한 건 당연히 선택할 거고 내 생존에 중립적인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생존에 불리한 건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순환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 다시 organisms, 유기체들, 생명체들은 evolve, 진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형광펜. 주제적으로는 이제 이 얘기였죠. 즉, their genetic specifications, 그들의 유전자적 특수성이, 구체성이 change, 변화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원문에서 여기다 이제 동사를 갑자기 써놨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따금씩 giving organisms new way, 이 유기체들,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주는 거죠. To exploit the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이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exploit, 이건 사실 이제 착취한다, 이용해 먹다 이런 거예요. 환경을 더 착취하고 이용해 먹을 새로운 방법들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락토스가 생겼어. 뭐야, 이제 우유 먹어도 속이 부글거리지 않네? 오케이. 자, 이제 소젖도 먹고 양젖도 먹고 염소젖도 먹고 오예, 먹을 거 많아진다.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to survive, 살아남게 되는 거죠. In competition with other, 다른 호모사피엔스들과의 경쟁 속에서. 그리고는 to reproduce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내 후손들을 번식해 나가게 되는. 됐죠? 되게 상식적인 글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organisms, 유기체들은 evolve, 진화하는데 through repeated cycles of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반복되는 순환인데 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이 순환 속에서 진화합니다. 그러면서 preserving, 보존하는데요. beneficial changes, 그렇죠. 이득이 되는 변화들은 계속 지켜지는 거고 복제가 계속 된다. 후손이 계속 남는다. 그리고 eliminating harmful ones, 해로운 그런 이 유전자 변이는 아까 고기 소화 못 시키는 이런 변이들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to enhance survival, 생존을 증가시키고 and reproduction, 네, 번식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수능적 특징이에요. 쉬운 글, 쉬운 내용, 어렵게 말하기. 별거 없었습니다. 괜히 어려워 보였던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이제 원문은 30번 어휘 문제였었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여기 이제 유교주의하고 유교 사상을 가진 이제 아시아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이제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좀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구 사상들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이제 비교 대조를 하는 글인데 생각을 한번 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글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 대조하는 글이죠. Different cultural views,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인데 가족과 equality of opportunity, 어떤 기회의 평등, 그래서 가족이 초점을 맞출 거냐 개인의 초점을 맞출 거냐, 이 두 가지 간의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먼저 이제 자유문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 자유문화 내에서요, liberal culture, the valu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outweights를 이제 동사로 실제로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outweight뿐만 아니라 out이 들어간 대부분의 동사들이 더 잘하다예요. 여기다 outdo 써도 마찬가지 뜻이고요. outperform, outsell, outgrow 다 잘하다 이런 건데 당연히 이 뜻이에요. A가 더 잘하다, B보다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weigh가 무게란 뜻이 있고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무게가 나가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 아닌 거 알죠?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outweight가 더 중요하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A가 더 중요한 거에서 이거 뜻을 은근히 몰랐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자유문화권 내에서는 공정한 평등함의 그런 기회, 각 개인들에 대한, 아니 아버지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고 우리 사회 내에서 이런 거 간에 각 개인의 공정한 평등한 그런 기회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outweigh, 뭐보다. The preservation of family's integrity.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보존, integrity. 원래 이제 어떤 고결함 이런 뜻도 있고요. 가족을 어떤 이제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의 그런 보존. 가족이 책임지는 거지. 내 아버지 늙었을 때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런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개인의 평등이. 자유문화권 내에서는. 이해됐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반대로 비교 대조하는 글이라 그랬죠.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별투시가 나왔죠. 유교권 문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유교권 문화에 있어서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이긴 하지만이에요. Seek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 그러니까 이제 ing가 주어입니다. 여기 is가 동사고요. 그러니까 어떤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 for individual,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긴 하지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공산당도 아니고, 그쵸? 개인의 자유, 평등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the family, 가족이 assumes a fundamental role, 근본적인, 더 중요한, 기반적인 그런 역할을 assume,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assume은 떠맡다, 뭐 취하다 이런 거예요. In human flourishing, 우리 인간이 번영, 번창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가족이라는 조직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어 is considered, 여겨지는데 the essential way of life, 삶의 필수적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는 이 제도를 굉장히 단단하게 보고 있는 이제 법 근간을 좀 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살짝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실 막 밥벌이가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제대로 된 잡을 못 잡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뭐 빈민층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부자야. 그럼 이제 뭐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혜택이라든지. 왜? 부모님한테 먼저 받으면 되지. 엄마한테 용돈 빌어. 이거예요. 부모님이 부자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이제 사회 은퇴하고 났더니 막 폐지 죽게 생겼어. 근데 자식, 부양자가 돈을 뭐 일정 이상 번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게 장단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장단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글의 구조에 따르면 가족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조직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거죠. Individuals,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건 are primarily, 주로 understood, 이해되어지는데 각 개인이라는 건 as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제이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 선생님 막내거든요.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부양자, 제이쌤, 이렇게. Before they are regarded as state citizen, 이 국가의, 이제 state, 그럼 이제 뭐 맥락상 국가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 regarded as 여겨지기 전에 각 개인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Therefore, 그래서 이 유교 사상에 있어서 the family, 가족이 possesses inherent value,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우선시되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Should never be abandoned, 결코 버려질 수 없는. 비록 it results in certain social inequalities.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확실히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 내기도 좋겠죠. 사회적 불평등.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내 부모님이 반대로 내 자식이 잘 번다는 이유로 내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법 이름이 아마 효도법이었던 것 같아요. 효도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으로 지정해놨어요. 아예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법을 우리는 그게 법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아버지한테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건데, 중국은 그걸 법으로까지 정해 놨습니다. 알겠죠?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엔 또 반대로 some culture, 반대로 또 어떤 문화권, 이 자유 사상의 그런 문화, 이때 원은 그런 culture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와 같이 이런 자유 문화권에서는요, may choose to, 아마도 선택할 건데, impose increasing restrictions. 자, 제한을 증가시키는 것을 impose, 부과하고 강요할 건데, 어디에다가 on the role of family. 자, 가족의 역할에 제한을 둔다고요.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가족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걸 증가시키는 걸 impose, 부과하고 강요한다고요. 가족의 역할에 제한해 두는 것을. 그리고 implement, 실행할 건데 좀 더, 이건 별표 찍어 놨죠.
다 평등해. 전 세계인은 다 평등한 거야. 그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여기서 positive right는 또 긍정적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positive right 좀 더 적극적인 권리.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권리라는 건 내가 나의 권리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나는 지금 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 그런데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반대로 부모님이 집이 몇 채 있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아? 안 돼. 난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국가가 나를 지켜줄 그런 권리를 난 요구할 거야. 이해됐죠?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계 평등한 평등시민주의적인 그런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뭘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의 평등, 공정한 평등을 pursuit 추구하면서 네 부모님이 부자건 가난하건 너의 자식이 부자건 가난하건 기회의 평등은 다 있어야지.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On the other hand, 이번엔 다시 또 정반대로 other cultures,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문화는 may prefer 서로 할 건데요. primarily assign welfare responsibilities to the family. assign이 할당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복지의 책임을 각 가족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효도법! 네 부모는 네가 봉양해라. 이렇게. 너 재산이 많지? 아버지 너 복지 예산 안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 부양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었죠. accepting, 받아들이는데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family. 가족의 존재로부터 stemming from, 이게 뭔가 유래하는.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부자 자식, 돈 잘 버는 자식으로부터 생기는 불평등을 수용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 처리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은 있어요. as long as는 잘 모르겠으면 2%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있어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everyone's basic freedom. 모두의 기본권, 기본 자유, 기본권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 국가 내에서 이렇게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내에서 처리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막내는 핍박하고 막 반대로 다시 자식이 부모를 감금하고 막 폐륜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만 어기는 게 이런 것만 지켜지기만 한다면 가족 내에서 유래가 되는 가족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그런 불평등은 다 받아두는 겁니다. 아니 너는 복지예산 못 줘. 왜요? 저 가난한데. 아니 네 아버지가 부자잖아. 이렇게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유문화는 prioritize, 우선순위화하는데 이 개인의 평등을 우선순위합니다. through state welfare, 이런 복지를 통해서요. 국가의 복지를 통해. 반면 유교문화는요. 이 가족의 어떤 본질, 완전함을 가치 있게 여겨서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데 불평등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과 도덕적 이런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본권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 받아들인다. 웬만하면 큰 정말 기본적인 핵심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어기는 거 아니라면 가족 내에서 처리해. 국가에게 징징대지 마. 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이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됐죠?